토플릭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픽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후쿠나가의 사요나라 안타로 역전승을 거둔 주니치 드래곤즈는 마츠키 히라유타가 시즌 최종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23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마츠키 히라는 홈 경기 방어율 제로라는 놀라운 성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일단 홈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마츠키 히라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일 듯. 전날 경기에서 요코하마의 투수진 상대로 호소카와 세이야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보여준 후반 집중력이 인상적이었다. 그야말로 탈꼴찌에 대한 집중력인 셈. 6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8, 9회의 말로 위기를 막아내서 다행일 것이다. 불펜의 부진이 역전패로 이어진 요코하마 베이스 타즈는 오오누키 시니치가 1군 복귀전에 나선다. 8월 27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둔 뒤 등부상으로 급작스럽게 1군에서 말소되었던 오오누키는 시즌 최종전의 복귀가 반가울 것이다. 이번 신누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6.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었는데 낮 경기에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 돔 구장 투구가 조금 부진하다는 점을 이번 경기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상대로 3점을 올린 요코하마의 타선은 4회부터 주니치의 투수진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게 결국 역전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집중력은 떨어져가는 중 3.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 코멘트 상대가 이길 생각이 없는데도 신승을 한다. 전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주니치의 금년 야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 이번 경기 역시 마츠키 히라를 내세웠다는 건 승리에서 탈꼴찌를 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요코하마에게 있어서 오오누키의 등판은 가을 야구를 대비한 성격이 매우 강한 편이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형식의 경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주니치 승 5.5 언더. 타선의 부진이 7연패로 이어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하야카와는 금년 각성의 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호투를 보여주었다. 오릭스 상대로 원정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등 매우 강한 편이고 홈에서도 좋은 투수인지라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희생 플라이 2개로 2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중이다. 경기 운용 자체는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 2이닝 동안 결정적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시즌 막판의 후지이라 쇼마를 너무 굴리는 것 같다. 투수진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오릭스 버팔로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최종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28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문님머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미야기는 그야말로 낮 경기의 화신임을 보여준 바 있다.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방어율 제로라는 점 역시 호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이다. 화요일 경기에서 신인 마에다 6호 상대로 세데뉴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이후 소프트뱅크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결국 아쉬운 역전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내년을 대비한 족각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 3.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겨울머리가 조금 복잡할 것 같다. 코멘트 가을 야구가 좌절된 뒤 이마의 토시아키 라쿠텐 감독의 경기 운용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투타 모두 선수 운용 쪽에 아쉬움을 크게 드러내는 중. 미야기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퍼도모와 마차도가 없긴 하지만 후반의 경기력은 그나마 오릭스가 조금 더 낫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 5.5 언더. 야수진의 집중력 부족이 석패로 이어진 LG는 임찬규를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24일 SSG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임찬규는 타선의 지원이 오히려 부진한 투구로 이어진 바 있다. 투구 내용만 놓고 본다면 팀 내 최고 레벨이고 금년 KT 상대로 강점을 보여준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와 김민수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긴 휴식으로 인한 타격감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편이다. 특히 동점 찬스를 날려버린 문보경의 부진이 너무나 뼈아팠다.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에르난데스가 기세를 꺾어준 게 그나마의 소득일 것이다. 투수진의 호투로 신승을 거둔 KT는 엄상백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0월 1일 SSG와 타이 브레이크 경기에서 4.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엄상백은 9월에 호조가 끊기는 아쉬움을 보여준 바 있다. 금년 LG 상대로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한 편이었는데 이 점이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엔스를 공략하면서 문상철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LG의 불펜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건 심하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동점의 위기를 막아낸 게 다행스럽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고영표의 투혼투구가 팀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LG는 질만한 경기를 졌고 마지막에 도루 실패 마무리는 참으로 염경엽 감독다운 야구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지만 LG는 타선이 살아날 가능성이 은근히 높은 편이고 엄상백은 직전 큰 경기에서의 투구에 약점이 있는 타입이다. 그리고 임찬규는 금년 LG의 실질적 에이스라고 할 수 있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LG 승 8.5 언더. KT 얼마 전 EASL 필리핀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다. 그리고 해먼즈가 39득점 맹활약을 펼치며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자랑하기도 했다. 또한 허훈, 문정현의 공수 존재감도 돋보였다. 한 차례 실전 경기를 가지며 결과물을 만든 뒤 KBL컵 대회를 소화하게 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다만 수비 약한 필리핀 팀을 만나면서 날아다녀서 그렇지 해먼즈의 객관적 기량은 의심을 해야 한다. 또한 EASL에서 허훈을 갈아 넣었는데 그의 백업 자리가 불안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한다. KCC 송교창이 손가락 부상으로 11월이나 돼야 복귀한다고 한다. 즉, 핵심 포워드 없이 KCC는 컵 대회를 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올 시즌 라거나가 팀을 떠났고 디온테 버튼을 영입해 1옵션으로 쓰게 되는데 그의 사이즈 높이도 약점이 될 순 있다. 2옵션 타일러 데이비스의 경우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후문이다. 다만 KCC의 경우 더블팀 수비 전술을 잘 갖춘 팀이니 버튼의 사이즈 약점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최준용, 허웅,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국대 라인업은 시즌 준비를 꽤 잘 해왔다고 한다. 코멘트 지난 시즌 챔결에서 맞붙었던 두 팀이 KBL컵 대회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지난 시즌 챔결에서도 수비보단 화력전 양상의 게임을 만들어냈던 팀들이니 기본적으로 다득점 게임은 기대해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승패를 보자면 송교창이 없다 하더라도 KCC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물론 KT가 포워드진 물량 공세로 최준용을 압박할 순 있을 듯하고 포스트 공략에도 큰 문제를 보일 것 같진 않다. 접전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KCC가 에피스톨라를 쓸 수 있다면 KT는 아쿼 자원이 없다. 또한 해먼즈, 틸먼 KT의 두 외인들의 경쟁력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한다. 한 시즌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추천 배팅 KCC 승 169.5 오버. SK 국내 선수로는 김선영, 안영준, 오색은, 최부경 등을 중심으로 꾸려지며 아쿼는 고메즈, 그리고 용병은 1옵션의 자밀원이 2옵션에 아이제야 힉스가 자리한다. 힉스가 부상 이슈가 많아서 그렇지 KBL 무대에서 뛸 당시 존재감은 상당했다. 즉 올 시즌도 SK 선수단의 이름값은 상당하며 만만히 볼 수 있는 팀은 아니다. 하지만 자밀원이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김선영, 오색은 등 주축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올 시즌 SK의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DB 올 시즌을 앞두고 디드릭 로슨이 KBL 무대를 떠났다. 이에 DB가 모셔온 외인은 오누아쿠다. 이미 포스트에서의 존재감이 검증된 자원이다. 그리고 알바노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강상재, 김종규가 프론트에 서게 되며 박인웅, 이관희, 서민수, 김시래 등이 뒤를 바치게 된다. 올 시즌도 막강한 우승 후보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을 갖췄다. 코멘트 SK는 전통의 강호이며 올 시즌 선수단 면면도 꽤 탄탄하다. 그리고 노장들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이제가 시즌을 시작하는 단계이니 체력적인 이슈도 크지 않다. 즉 SK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밀원이는 더 이상 KBL 무적의 용병 자리를 지켜낼 수준은 아니다. 또한 지난 시즌 오누아쿠와의 맞대결에선
꽤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기도 했다. 그리고 현장에선 올 시즌 알바노의 퍼포먼스가 지난 시즌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를 확실히 제어할 만한 카드가 SK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안영준이 현재 선수단 구성에서 공격 지분을 얼마나 확보해 제 몫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SK가 DB를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DB 승 170.5 오버. 울산은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아라비제와 김민우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 4-0으로 패배하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주민규와 야구 역시 김천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김영권과 김기희가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배후 공간이 노출될 수 있다. 김천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이동경을 중심으로 김대원과 박상혁의 침투를 노리는 역습 전개를 펼친다. 광주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역습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이동준의 부상으로 속공의 위력은 다소 약화됐다. 박찬용과 박승욱이 수비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며 울산의 공격을 잘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울산이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김천의 탄탄한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천은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며 양팀 모두 대량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아사니와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었지만 허율의 최전방 복귀에도 공격의 효율성이 부족했다. 최경록과 이희균의 득점력 부재로 서울의 수비를 뚫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변준수와 김경재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박태준이 복귀하여 두 줄 수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4-4-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링가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최근 수원전에서 1-0 승리를 거뒀으나 윌리안과 조영욱의 폼이 좋지 않으며 루카스 역시 최전방에서 고전하고 있다. 김주성이 복귀하면서 야잔과 함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광주의 공격을 잘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양팀 모두 공격력에서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비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서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정치인과 세징야를 중심으로 한 속공을 전개한다. 최근 강원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은 있지만 공격이 주로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김진혁의 부상으로 박진영, 카이오, 고명석으로 구성된 수비 라인이 나쁘지 않으며 황재원과 요시오의 활약으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공격을 상대로도 안정적인 수비가 기대된다. 전북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병관과 안드리고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최근 제주전에서 2-1 승리를 거두었으나 티아고의 부진과 에르난데스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승우와 김진규가 최전방에서 활약 중이지만 대구의 촘촘한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비는 홍정우와 박진섭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보아탱, 한국영의 활발한 수비 가담으로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코멘트 전북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 라인의 정상적이지 못한 폼으로 대구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구 역시 역습의 세밀함이 부족해 대량 득점은 힘들어 보인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양상으로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인천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제르소와 정동윤을 중심으로 지공을 펼친다. 하지만 최근 포항전에서 1-0으로 패배한 이후 신진호 이명주의 중원 조합은 상대에게 활동량에서 밀리고 있고 김도혁도 이 선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무고사가 고립되면서 공격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델브리지의 부재로 수비진도 엉성한 라인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황문기와 양민혁의 측면을 활용해 속공을 전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최근 대구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기혁과 투치의 수비 호흡은 견고하다. 이상원과 코바세비치의 호흡으로 인천의 불안한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동현, 이유현의 활동량을 통해 상대의 중원을 제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인천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색한 지공 전개는 강원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이다. 강원의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속공이 더 위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강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강원승 2.5 언더. 제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위주의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헤이스와 갈레고를 중심으로 전진하지만 이탈로를 제외하면 중앙에서의 경기 조율이 부족하다. 한종무 유리의 호흡이 매끄럽지 못해 최근 경기에서도 공격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으며 수비에서는 임창우의 부재로 인해 임채민, 송주은의 조합이 어색한 호흡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전의 빠른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은 4-4-2 포메이션으로 주로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며 최건주, 김준범의 활약이 중요하다. 울산전에서 0-1로 패했지만 경기 흐름을 나쁘지 않게 가져갔고 밀집 수비를 상대로 아쉬운 득점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김준범, 김영욱의 침투가 제주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구택, 김현우가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원의 밥신, 이순민이 활발한 활동량으로 상대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이다. 코멘트 대전은 수비와 밸런스 면에서 제주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 제주의 어색한 수비 조합과 공격의 세밀한 부족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측면에서의 대전의 강점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대전승 2.5 언더.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완델손과 홍윤상을 중심으로 한 빠른 측면 공격을 구사한다. 이호재의 부재에도 조르지와 안재준의 호흡이 나쁘지 않으며 상하이전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비 라인은 이동희의 결장에도 이규백, 전민광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오베르단과 함께 두 줄 수비를 형성하여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할 수 있는 모습이다. 수원은 4-3-3 포메이션으로 정승원과 올리베이라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술을 선호한다. 그러나 지동원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에서 위력이 부족하며 공격 전개의 창의성이 결여된 상태다. 최근 최규백, 잭슨의 수비 라인이 안정되었으나 우측 풀백 김태환의 수비 위치 선정 문제가 있어 포항의 왼쪽 측면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코멘트 포항은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원은 측면 수비의 불안함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포항의 측면 공격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배팅이 적합할 수 있다. 추천 배팅 포항 승 2.5 언더. 빌라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 팀 중 가장 분위기가 좋다.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선두권으로 올라왔고 리그컵에서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고 챔스에서는 독일 선두인 뮌헨을 잡았다. 와킨스가 양발과 머리 등 몸의 모든 부문을 이용해 골을 넣는 데다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듀런과 베일리 등 측면을 휘저으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자원들도 충분하다. 메뉴는 반대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페르난데스의 퇴장이 나온 이후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완패했고 유로파 원정 경기에서도 고전 끝에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기에 테나우의 거취 문제도 슬슬 나오는데 경기력 난조가 크다. 코멘트 언더 경기다. 메뉴가 원정 승점을 위해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한 접전을 본다. 홈에 2점이 있는 데다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압도하는 빌라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메뉴는 페르난데스의 결장 속에 마이누와 카세미루, 우가르테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나서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
메뉴가 수비적으로 원정에 임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3언더. 첼시는 아스톤 빌라와 더불어 맨시티와 리버풀의 양강 체제를 허무려는 대표 주자다. 로만이 구단주에서 내려온 이후 성적도 하향세를 탔었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시즌 성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첫 경기 4골을 터뜨리는 등 화력을 보여줬는데 니콜라스 잭슨과 팔머, 마두에케와 네투 등이 엄청난 공격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노팅엄은 리그 선두인 리버풀의 패배를 안긴 유일한 팀이다. 그러나 그 이후 두 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고 특히 지난 라운드 풀럼전 패배가 뼈아팠다. 미렌 코비치와 무리오, 아이나 등 정상급 수비 라인의 위력은 좋지만 우드를 지원할 확실한 공격수의 부재가 있다. 앤더슨과 허드슨, 오도 2등이 더 안정적으로 공격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코멘트 언더 경기다. 노팅엄이 잘하는 템백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저득점 양상이 될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최종 백포 외에도 워드 프라우스와 예이츠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수비 진영에 위치해 상대의 침투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잭슨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고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가 중원 장악 속에 기회를 만들 첼시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추천 배팅 첼시 승 3언더. 브라이튼은 첼시 원정에서 패하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발레바와 루터 등의 골이 나왔지만 첼시의 공세에 고전했다. 때문에 순위가 추락했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려야 한다.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루터와 민테 등 이번 시즌 합류한 2선 공격수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위버와 한세루드로 재편된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다. 단, 주앙 페드루가 부상 중인 건 아쉽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와 유로파 등에서 4연승에 성공했다. 내용도 좋았는데 부상으로 손흥민이 3경기 연속 빠졌지만 그 기간 모두 멀티골을 기록했고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며 과정과 결과를 모두 잡았다. 반더 벤과 벤탄쿠르가 휴식을 취했고 메디슨과 솔랑케, 쿨루셉스키 등이 짧게 뛰며 이 경기 풀타임 출전이 가능하다. 코멘트 언더 경기다.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기로 두 팀이 수비에 치중할 수 있다. 또한 접전을 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상 공백에도 존슨과 메디슨, 쿨루셉스키 등이 충분히 위력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원정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았다. 브라이튼은 홈에 이점이 있지만 페드루의 결장이 유력하기에 월백 의존도가 클 것이다. 두 팀이 헛심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3.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가족방 또는 분석 게시판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